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주말에 한국경제TV와 진양군 회장의 인터뷰 기사 관련해서 팩트체크 같이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항암제 3총사로 글로벌 공략, 다각화로 리스크 분산 이렇게 이제 워딩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 3월 20일까지 D-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에 이번 주부터 또 들어가는 어떤 흐름인데요. 주말에 진양군 회장이 이제 작년하고 이제 올해하고 스탠스가 좀 달라진 부분들은 작년도에는 IR 중심으로 38회 이상으로 강한 자신감을 IR에서 나타냈다면 올해는 항서제약과 이제 파트너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팩트 중심으로 아주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이즈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IR은 이제 뭐 진행되진 않았습니다만 일주일 정도 남은 지점에서 주말에 한국경제TV와 인터뷰 관련되는 부분은 나름 이제 자신감, 뭐 의미 있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암 1차 치료제, 특히나 이제 절제불가능하고 진행성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5년 생존율이 7%입니다.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7%라고 하는 어떤 부분의 치료 대상자라고 하면 전체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5년 생존율이 뭐 한 40% 50% 정도 되니까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어떤 부분으로 치료제 개발 과정에 있다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어보면 이런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OS 관련되는 부분들의 연장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워딩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기존의 간암 1차 치료제는 소라페닙이라든지 렘바티닙이라든지 로슈 제품과 아스트라제네카 어떤 제품보다 OS 값을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키오피니언리더에서 가장 이 부분들이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고 2월 말에 에즈모 1차 가이드라인에 등재되었던 부분에 가장 밑받침되는 데이터는 OS 값의 연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행보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HLB가 개발한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발견한 연구 쪽은 아닙니다만 그 연구 물질을 라이센스인해서 전임상, 임상과정, 상업화 뭐 이런 과정들을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중국에서는 2014년도 위암에서 허가받아서 매년 7,4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팩트 확인을 해보면 2023년도 8월달 기사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아이타니 리보세란이거든요. 중국에서 보면. 그러면 2022년도 매출이 7,657억이다. 이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매년 7,400 이상의 매출은 팩트가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FDA의 승인 보류라고 하는 게 이제 CRL이거든요. 그러니까 FDA는 CRL 아니면 어프루브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페일이라고 이제 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CRL 나왔을 때 다시 재도전 아니면 이제 홀드 위드드로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건데 그래서 CRL 아니면 어프루브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보류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자신했다는 말은 어프루브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말 인터뷰에서 강한 워딩을 또 보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있는 부분들은 팩터 기반과 자신감을 뭐 표현하는 기사 내용이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뒷받침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OS 값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5년 생존율 7%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국내 기업 최초로 항암 신약의 직접 허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허가라고 하는 말은 유한양행의 레라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8월 21일 작년도에 레라자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 존슨앤존스가 이제 전체 과정을 이 허가 과정을 진행해서 로얄티 받는 구조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허가를 도전하고 그 다음 항암제로 만약 허가되면 FDA 두 번째 허가를 받는 국내 신약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유망한 신약을 개발해도 다국적 제약사
이거 유한양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권을 넘기는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주로 해왔다. 그래서 직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승인을 통한 어떤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서 이 빅파마로 퀀텀 점프를 하겠다는 게 이제 HLB의 그동안의 일관된 이제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수천억이 드는 글로벌 임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HLB는 리보세란 관련돼서 개발 과정에 5천억 이상의 자금을 17년 동안에 투자를 한 어떤 부분이 또 이제 이 부분을 반증하는 거죠. HLB는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판권 보유하고 있고 기술 수출 없이 자력으로 모든 임상을 마쳤다. 글로벌 3상까지. 그래서 20일까지 FDA 최종 승인 여부를 확정해서 통보받을 이제 예정이죠. 그 통보 결과는 진양군 회장이 유튜브에 나와서 팩트 관련되는 부분들을 전할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이제 첫 번째 5월 17일에 CRL을 받으면서 고배를 마셨다. 그러니까 홀드가 되어서 재개가 됐던 게 작년 9월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5월달에 CRL을 받고 CRL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CMC 부분이다. 그래서 FDA의 CMC 지적사항은 경미했다. 작년도에는 폼 483을 10개 정도 나왔거든요. 보통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받으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평균치고 그 다음 제실 사례에서 이번에는 한 3개 정도 받았으니까 작년보다 질적으로 굉장히 1월 6일에 완료되었을 때 뭐 보완을 완료했다는 말은 CAPA를 통해서 1월 24일에 밸리데이션 2번 하고 이제 보완하면서 다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할 때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리보센 관련되는 부분에 포함해서 전체 OS 값이 기존보다 업데이트된 23.8개월을 추가로 해서 넣어서 이때 이제 제출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던 부분이 이런 영향이고 23.8개월이라는 게 19.2개월보다 보통 이제 OS 값을 2개월, 3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이 전체 항암제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만 이 간세포함 같은 경우에는 이 몇 달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5년 생존율 자체가 7% 정도 수준이니까 한 달, 2달, 석 달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점유율 50%는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이 척정을 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과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타켓했을 때도 뭐 요런 어떤 목표로 하면서 지금 타그리스가 한 10조 정도 파는데 그 네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 관련해서 한 5조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거기도 이제 뭐 비슷하듯이 이 50% 근거가 항암제에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에서 나오는 거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 확장해서 그 리보세라닙 단독요법으로 선낭암 관련되는 부분, NCCN 등재 관련되는 부분 이것도 이제 신청할 것이다. 그리고 NCCN에 등재되면 허가 외 처방 이게 오프라벨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았을 때 적응증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다 오프라벨인데 허가되기 전에도 이 약물 관련되는 부분들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에즈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리보세라님이 간세 포함 등재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낭암 같은 경우에는 악성 희소암입니다. 표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세계 최초로 대규모 임상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패스트 트랙으로 신청이 가능한 수준이니까 NCCN 등재도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사로부터 이 라이센스인 리라푸그라티닉 관련되는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반기에 기대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ORR 관련되는 부분이 57.9%를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용량이 가장 높은 이제 코트 쪽에서의 ORR은 82.4%다. 그래서 기존의 페미가팀이라든지 푸티바티닉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FDA에서도 리라푸그라티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브레이크스루인 핵심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고
이 작년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이 암종에 불문하는 그런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대감을 표하면서 예, 빠르게 이제 승인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받았던 부분인데 릴레이사 같은 경우는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좀 바꾸면서 유상증자 실패 그 다음에 로슈로부터 기술 수출했던 거에 반환으로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제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하고 전략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 그 워딩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 말은 둘 중에 하나를 있잖아요. 어프로브도 아니면 CRL이다. 그럼 CRL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보류가 한 번 더 나오면 FDA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3개월 정도짜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2개월 정도 될 것이다 하면 요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연내에 이제 허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만약에 이제 요런 기간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은 이제 CRL의 내용을 뭐 나중에 살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한 자신감은 뭐 2개월이 아니라 20개월도 뭐 버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만큼 약물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회사에서는 더 이제 강력하게 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에코시스템으로 진단, 예방, 치료 세 가지 부분에 큰 방점을 찍고 M&A를 통해서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과 리레이팅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번 주 흐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이제 차트 흐름 관련되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다음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